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마드 종변TV. 이번 주는 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네, 김 박사님. 다시 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돌아오셨는데, 네. 이번 주 주제는 상당히 지금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자극적인데 교육적인 목적이 자극적인 거니까 교육 목적이요? 교육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네. 배우자와의 어떤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간통죄가 있었고 네. 지금은 이제 사라졌긴 했지만 혼인 관계 파탄 이유로 해서 부정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정행위가 발각됐을 때 배우자가 하는 그 흔한 거짓말을 정리를 해봤어요. 배우자가 하는 흔한 거짓말들. 불륜 장소나 장면을 목격당했을 때, 들켰을 때, 발각됐을 때. 네. 사실 근데 들어보면 뻔한 거짓말인데 네. 이런 거짓말들을 판결문을 이렇게 공소장 이렇게 보면 네. 이런 거짓말들 하더라고요. 정형적인 어떤 패턴들이 있나요? 네, 패턴이 있어요. 어떤 거짓말들은 한번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고소인이 이제 남편이에요. 남편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전화하니까 전화도 좀 잘 안 받는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해서 느낌이 감이 감이 있죠. 예, 집에 이제 하고 다시 기록을 해가지고 전화 통화 내역 같은 거 조회해보고 했더니 예. 그 배우자 여자가 이제 어떤 다른 남자와 이제 바람을 핀 거를 이제 네. 잡은 거예요.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이제 현장을 잡은 건 아니지만은 네. 이 여러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강하게 추궁을 했죠. 추궁을 하니까 이제 성관계 사실을 이제 실토를 하게 됐어요. 추궁을 해서요? 네, 실토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 여자가 실토를 하는데 사실 자기는 강간을 당한 거다. 네, 자기는 뭐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이제 강간을 당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 배우자 남자 외국에서 귀국한 그 남자 배우자가 네. 처음에 이제 간통으로 이제 그 당시 간통죄가 있었을 때 네. 간통으로 고소를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강간당했다고 하니까 일단 피해자다. 네, 그래서 이제 간통 고소를 이제 간통으로 고소한 거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고 네. 다시 강간으로 이제 수사가 들어갔어요. 이제 강간으로 수사를 들어갔는데 강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상간 남은 네. 성관계를 부인을 하다가 네. 둘이 모종의 어떤 그런 뭐가 있었나 봐요. 강간으로 가서 이제 하면 좀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자가 네. 강간도 고소 취하를 해요. 고소 취하. 네. 그러니까 이제 간통도 혐의 없음으로 빠져나갔고 강간으로 고소했다가 강간도 고소 취하를 해요. 옛날에는 강간이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법제였거든요. 지금 바뀌었어요. 네. 지금 바뀌었지만 그러면 고소를 취하면 공소권 없음. 그렇죠. 처분이 나온 걸 노린 걸까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하면은 간통도 빠져나가고 머리 잘 썼네요. 강간도 이제 빠져나가고 우리 잘 살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배우자 남자는 황당했겠죠. 이놈들이 머리 썼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다시 간통으로 또 항고를 했죠. 항고에서. 네, 재수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재수사가 됐습니까? 네. 근데 이쪽에서 또 하는 얘기가 네. 이거 이미 한번 혐의 없은 건 났는데 다시 또 이렇게 재수사를 요구하고 하는 거는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하는 거는 공소권 남용 아니냐? 공소권 남용 아니냐? 이거 혐의 없으면 나왔던 건데 왜 재수사에서도 이렇게 기소하려고 하냐? 네, 그렇게 사안이에요. 재밌는 사건이네요. 네.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사건 제가 지금 아주 흥미로운데 사실 생각보다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가 발각된 뒤에 하는 간통이 아니라 강간당한 거다. 네. 그런 변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뻔한 거짓말 많이 하죠. 생각보다 많이 했고 그게 먹힌 적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예전에 이제 간통죄 있을 때 사건이죠 지금. 그렇죠. 강간죄가 친고죄일 때 좀 한 10년 전의 사건이네요 지금. 네. 근데 이 사건에서 어쨌든 아주 좀 흥미로운데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죠. 이제 강간으로 공소 제기가 됐는데 이제 지금 고소 취하를 해가지고 공소권 없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래의 간통 위험이 났던 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수사 제기를 해가지고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상간자들에 대한 간통죄 공소가 제기됐어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어요. 네. 검사가 봤을 때 좀 괘씸하다. 네. 뭔가 이 짰구나. 이 법망을 이제 이렇게 피하려고 했구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은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네요. 그렇죠. 공소권 남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인즉슨 공소가 적법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판단을 하고 했던데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났겠죠. 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뭔가 철퇴를 맞은 느낌이에요. 이게 불륜 사실 이렇게 들키면은 상당히 예전에 머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꼼수 쓰지 마라 한 거죠. 두 번째 사례는 강간 옛날에 간통은 사실 현장을 또 급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현장을 이제 급습해서 들어가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자기 이제 배우자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몰래 뒤를 밟았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땡땡 여관으로 이제 여관으로 싹 들어갔죠. 경찰에 전화해서 네. 그 투숙객 사실을 확인하고 이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네. 따고 들어가니까 네. 당연히 이제 남녀가 옷을 이제 벗고 있었겠죠. 벗고 있었습니까? 예, 여자는 이제 현장이 딱 걸려. 예, 현장이 잡힌 거예요. 여자는 이제 팬티를만 입고 이제 블라우스를 하나 이제 걸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불을 이렇게 쏘고 있었겠죠. 네. 남자는 또 이제 팬티만 입고 있어요. 문을 이제 열어주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데 두드리니까 급히 팬티 네, 급히 입은 것 같아요. 느낌에 급히 입고 여자는 급히 입고 이불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배우자가 이제 경찰하고 이제 당황했겠죠. 예. 당황 기색으로 이제 들어간. 어떻게 변명했습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다 자백하고 잘못했다, 죽을 죄를 졌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상태에서도 또 여자가 예. 자기 강간당했다. 그렇구나. 네, 또 강간당한 겁니까? 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당신 강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한번 소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해봐라. 네, 자기가 썼던 그 앞에 놓였던 휴지 같은 것들 하고 이제 그 질 분비물 같은 것들을 이 유전자 분석원에 이제 여기서 나 되게 아주 깨끗하다 했는데 검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한 2, 3일 된 정액 2-3마리가 이제 죽은 지 며칠 된 정액이요? 네, 한 죽은? 정액이 이제 사망한 정액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그날도 아니고 죽은 지 며칠 전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 그 정액은 나왔지만은 2, 3일 정도 전에 죽은 거로 발견된 거로 봐서 나는 이 당시 간통하지 않았고 이건 그때 강간당한 거다. 바로 그게 강간당한 거기 때문에 묘하네요. 네, 나는 이 현장에서 이 현장은 아니다. 어쨌든 이 현장에서 간통을 안 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됐나요? 이게 또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대법원 판결도 재밌네요. 이게 자 이게 서로 두 남녀가 뭐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이제 간통에 나갈 수 있는데 여관에 함께 투숙하고서 곧바로 보통 덮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있다가 한 30분이나 1시간이나 여기 한 1시간 반 정도 있어서 이제 객실에 이제 경찰들을 막 두드리고 해서 들어가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남자는 팬티만 입고 여자는 팬티하고 블라우스 입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 보면 방바닥에 구겨지는 화장지가 있고 이렇게 이 상황이면은 사실은 간통에 대해서는 비록 이게 뭐 정액이라든지 그 남자의 정액이죠. 그 남자의 정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결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뭐 사진 찍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을 통했다라고 보는 건 합리적이다. 이 정도면 간통이라고 보는 게 맞다. 꼭 그 성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사진 찍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이제 간통을 둘이 성관계를 했다라는 걸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간통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인정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간통 예전에 그 문의를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증거 확보에 간통으로 인정되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 남녀 간의 가장 은밀한 그런 장소, 시간에서 그 성행위 하고 있는 현장 그 자체를 잡는다는 건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우리 김 박사님이 그쪽도 전문이시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영업 비밀이나 이쪽으로 업종을 변경하셨죠. 그래서 강간이나 혼빈간 관련해서 사실 변호사님 말씀 맞아요. 의뢰인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혼빈간 관련해서 제가 의뢰인한테 엄청난 도움을 줘가지고 그분이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했던 그 심리생리검사라고 이제 아시죠?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탐지기인데 그 남자의 그 신체 특징을 정밀 묘사해서 제출해가지고 신체 부위죠. 성기를 특징적으로 묘사해가지고 그래요? 제출해서 꼼짝만 해가지고 바로 구속시킨 혼빈간. 있었어요 시절에서. 정말 큰일 하셨네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사건도 보니까 사실 뻔한 거짓말이에요. 강간당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다 그냥 바로 헛소리하지 마라. 결국 철퇴를 맞은 걸로 그런 사건입니다. 됐습니다. 또 이제 불륜 장면에서 또 걸리면 또 하는 거야. 또 이것도 참 황당해요. 불륜 장소를 이제 간통이죠. 간통 현장을 목격을 해서 덮쳤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사건과 달리 남녀가 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좀 애매한데. 완강히 부인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잠깐 들어와서 이야기 나눴다. 간통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이거 조금 경찰도 그렇고 옷을 입고 있어서 간통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나 했더니 이 배우자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백해라. 모든 걸 다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또 하니까 모든 걸 용서해주겠다. 또 배우자가 딱 용서해준다고
하니까. 말 들으니까 예. 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예, 아. 어느 뭐 과거가 며칠 있었던 전에 있었던 것까지 다 자료를 어느 몇월 며칠 날 뭐 어느 여관에서 한번 성행위를 하고 사실 오늘도 성행위를 한번 하고 지금 끝난 상태다. 끝난 상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배우자가 네. 용서해준다고 해놓고 이거 가지고 또 바로 또 네. 같은 것도 고소하는 거.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거- 용서해준다고 해놓고서. 강간당했어요. 뭐 다 모든 걸 용서해 주겠으니 다 풀어라. 근데 이제 어떤 회유나 이제 거짓말로 이제 회유해가지고 자백을 이끌어냈을 때는 그게 이제 증거 능력이 이제 부인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런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수사기관이 그랬을 때 수사기관이 너 다 불면은 우리가 선처 해줄게. 이게 뭐 넌 빼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증거 능력이 부인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배우자가 야 다 용서해줄게. 지금 수사기관이 강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도 생각해야지. 이거면은 증거 능력이 그렇게 부인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요. 네. 아마 단독적으로 처벌을 받으셨을 걸로 네. 예측이 됩니다. 이런 거짓말도 좀 한다는 거. 네. 속지 않아야 되는데 또 강하게 또 우리가 이걸 끝까지 부인을 하시. 네, 이런 거짓말 한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이거 저기 무슨 모임에서 서로 만난 사이예요. 근데 보통 이제 모임에서 만나고 이렇게 불륜을 지속하다 보면은 보통 남자가 여자 집까지 새벽에 바래다 주죠. 여자가 남자 바래다 주는 경우는 많지 않죠. 남자가 바래다 주죠. 새벽에 이제 바래다 주는데 네. 이 배우자, 그러니까 여성 불륜을 핀 배우자 여성 배우자 남성이 이걸 목격을 한 거예요. 집 앞에서 그렇게 뭐 바래다 주고 하니 아유 의심스러우니까 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녔겠죠. 가까운 네. 데까지 너무 바래다 좀 좋군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 가까운 데까지 바래다 줍니다. 그걸 간과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이제 강하게 추궁하고 너 무슨 사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또 뻔한 어떤 거짓말을 질문입니까, 뻔한 거짓말을 해요. 어떤? 그냥 아무 사이 아니다. 아무 사이 아니다. 잠시 그냥 좀 어지러워서 잠깐 그냥 의자에 앉아서 예. 그냥 어깨를 기댔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아무 일 없었다. 근데 이런 변명을 들으니까 쿨이라는 가수 노래 있죠. 네. 거기서 뭐 애상이라는 노래인가? 거기 이런 노래 나오죠. 뭡니까? 잠시나 어지러워서 기댄 것뿐이야. 오해하지 말아줘. 네, 이런 그런 가사가 네, 있습니다.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남편이 또 예, 어떻게? 좀 믿었다는 거죠. 믿었어요. 네, 아무 일 없다고 그러니까 믿었는데 네. 이게 또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또 그 며칠 후에 또 키스하고 또 뭐 호응하고 이런 걸 이번에 또, 그게 목격됐군요. 네, 목격됐어요. 좀 자중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거짓말 뻔하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둘이 새벽에 어깨 기대고 있는데 잠깐 어지러워서 이렇게 기대했을 뿐이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그 형사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이혼 사건이죠. 예, 이혼 사건이고 위자료 청구를 이제 했겠죠. 네. 위자료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귀책 사유가 있었는데 지금 불륜이 가장 귀책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 지금 중요한 건 그러면 어깨가 기대고 키스하고 어떤 그게 뭐 성행위는 아니지만 분명히 부부간의 협조 의무나 신뢰 의무 이걸 깨트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모습은 이제 증거로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증거를 체증을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뭐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CCTV라도 있거나 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이 안 됐습니다. 판결까지는 안 가고 조정으로 끝나긴 했지만 인정 못 받았어요. 증거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그 판결문에 이런 얘기했어요. 네. 피고가 유부녀인 땡땡땡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네. 집 근처까지 바래다주는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어요. 부적절해 보이는 것도 맞잖아요. 부적절해 보이죠. 네. 근데 이거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거 단정하기 어렵나요? 그 위자료 청구의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부족할 수도 있죠. 단지 바래다 준 것까지만 법원에서는 사실관계로 인정한 거니까. 새벽에 2시까지 바래다 줬으면 좀. 그게 이제 여러 차례면 또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이야, 이거 진짜 좀 황당해요, 진짜. 황당한 또 케이스가 있으니까 네. 기대됩니다. 그 남편한테 평소에 좀 이렇게 폭행도 당하고 네.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여자가 이제 그 이혼 요구를 하니까 네. 남자가 이혼 거절을 해요. 그 여자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별거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다른 그 거처를 정해놓고 네. 별거 생활을 해요. 근데 이 남편은 여자의 행동이 못 믿어졌던지 가방에서 몰래 열쇠를 복사해놔요. 새로 살고 있는 집에 열쇠를 복사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열쇠를 따고 들어갔더니 집안에 막 그 휴지도 막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휴지통에 있는 휴지 내점하고 네. 시트 일부를 좀 해가지고 네. 이걸 또 감정을 의뢰해요. 예. 감정을 의뢰했더니 네. 이 휴지에 남성의 정액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성의 유전자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의심을 하다가 여자 핸드폰에 우연히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온 걸 또 발견하고 뭔데요? 문자 메시지니까 어제 좋았어. 뭐 좋았다는 결정적이네요. 어제 좋았어.
뭐 사는 날까지 화이팅. 사는 날? 예. 그 남편하고 사는 날까지. 남편하고 이제 이게 헤어진다는 얘기구나. 그런 얘기를 아마 뭐 외간 남한테 했겠죠. 우리 난 사이가 안 좋은데 이혼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정을 통했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오늘 좋았어. 사는 날까지 화이팅.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 남편이 본 거예요. 이 결정적인 증거다. 이 시트에서 나온 남자의 정액과 이 문자 메시지 보낸 놈, 이놈이 같은 놈일 거다라고 강하게 추궁을 해서 이제 고소를 또 했어요. 이 당시 이제 간통이 이제 있었을 당시니까. 고소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남자가 네. 수사기관에서 또 진술하기를 네. 그 여자 집에 뭐 들어간 건 맞다. 네. 맞는데 네. 그냥 그때 혼자 누워 있었고 네. 그냥 갑자기 좀 그 성욕이 생겨서 혼자 자유행위를 한 거다. 그 정액이 내 건 맞는데 혼자 들어가서 혼자 침대 시트에서 네, 자유행위를 한 거야. 그 당신 마누라하고 난 뭐 무슨 성행위 한 게 아니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이런 또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변명? 이런 변명을 하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개소리 하지 마라. 부llshit. 네. 이거는 그런 변명하지 마라. 뭐 말이 안 되지 않니? 기각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 좀 말이 됩니까,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을 걸로 강하게 예상이 되는 네. 사건이고. 하여튼 이런 거짓말 한다는 거. 그 외에도 또 어떤 또 거짓말 기타 거짓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 유부녀인지 몰랐다. 유부남인지 몰랐다. 사귀는 사이는 몰랐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내가 사귀고 있던 그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인 줄 알았다. 이런 거짓말. 근데 이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반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반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도 하고 이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는 또 그 말이 네. 연락하며 만난 사실은 있는데 그간 그 관계 청산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뭐 잠자리를 가질 정도의 비난을 받을 만한 정도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조사를 딱 해보면 네? 뭐 1박 2일로 뭐 펜션도 놀러 가고 그래요? 2박 3일로 뭐 리조트 같은 데서도 가고 하는 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은 썸만 탄 거면 이제 그 부정행위는 아닐 수 있는데. 근데 1박 2일 여행은 2박 3일 놀러 가서 뭐 아무 짓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세상 누가 믿겠습니까? 뭐 이제 네. 고자도 아니고 말이죠.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부자도 아니고 네. 그 정도는 사실은 이제 차이겠죠. 네. 이게 좀 본류를 좀 벗어나는 네. 방송에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하여튼 이런 거짓말들을 한다는 거. 근데 이런 거짓말해도 이걸 본인 스스로 거짓말한 건지 아니면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이 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다 기각된다는 거. 네. 뭐 저기 우리가 커먼 센스라고 좀 좋게 표현하면은 네. 상식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간통죄가 과거 있을 때 벌금형이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네. 예. 실형만 선고가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하고 그렇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들 싸웠어요. 네. 법정에서 다퉜어요. 네. 아주 또 집행유예가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간통 사건에서 집행유예 나오고 형사 합의금으로 뭐 수천만 원. 제가 그때 1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형사 공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공탁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꽤 많은 돈을. 공직에 되신 분들도 뭐 이제 문제가 맞아요. 되면은 네. 뭐 그때 당시 10년, 20년 전, 30년 전 그때 5천만 원, 몇 천만 원은 맞아요.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했던 그런 참 심각한 범죄인데 이제 다 없어졌죠. 네. 간통 사건은 그러니까 없어졌지만 이혼 사건에서 이렇게 위자료도 보통 보니까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위자료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좀 예전 간통보다는 좀 낮아졌긴 했지만. 그렇죠.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세태가 바뀌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혼 자체가 많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게 또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 제도에 대한 어떤 이제 이 고리 사슬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이 이제 바뀐 거죠. 뭐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고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습니다. 참고로 하나 좀 시간이 되나요? 좀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아파트 주차를 하는데 그 어느 날부터 외부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타퍼가 있고 이제 후진으로 해서 이제 주차를 하잖아요. 뒷바퀴가 스타퍼에 닿게. 근데 그 차는 유독 앞으로 그 거꾸로 주차를 해놓고 항상 그 시간대 밤 10시, 12시쯤에 주차를 해 있는 거예요. 뭐 의심됩니까? 거기서 뭐 이상한 짓을 한 걸로? 이상하다 해가지고 네. 왜 주차를 이렇게 하지? 하고 봤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강하게 확신하고 문을 열었죠. 열어요? 제가 열었어요. 그래요? 뭐 하시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남자가 네. 당황하면서 네. 문을 막 닫으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여자는 옆에서 여자도 있었고. 여자는 옆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하게
당신들 여기서 불륜행위 하는 거 아니야? 소리를 들었더니 아주 그냥 꽁지가 빠지도록 예.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차를 가지고. 예, 그 차에 보니까 차 앞에 이 변호사 마크가 아 그래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변호사 양반, 변호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제가 그러셨어요? 네, 제가 강하게 나오라고 안 되겠다고 당신 어디서 하는 사람 어느 변호사라고 했더니 네. 아니 가면 되잖아요 하면서 막 도망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왜 다른 남의 저희 아파트 단지 들어가가지고 거기- 여자가 우리 아파트 사는 아 그런 그래요?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불륜 장소로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또 거. 그것도 확 여실 생각을 또 하셨으니까. 저는 좀 약간 아파트 지킴이 비슷한 아파트 행동 지킴이라서. 해서 이상한 차들 보고 못 넘어갔거든요. 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들 주민의 사생활의 평온에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번호까지 적어놨는데 더 이상 오지 말아야죠.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 불륜하지 말아야죠. 네, 맞습니다. 마무리하시고. 건전하게 삽시다. 네. 예, 선생님, 하여튼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였고요. 다음번에 또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로 네. 가져와 주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김 박사의 질문 시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안녕.